네, 7월 15일 정규제TV 여기서 일단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특히 그 그리스가 80년도 파판드레우 정권 들어서 그야말로 이 제조업을 홀대하고 제조업 기업들을 전부 국유화하고 기술자들이 모두 이민 나가고 그리스는 농업 국가로 가야 된다고 농업을 선택하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 오늘날 그리스를 망국으로 이르게 한 길입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런 길로 가게 마련이죠. 우리나라도 박정희 시대 초기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 변형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서서 대한민국은 농업국가로 가야 된다고 굉장히 주장을 했습니다. 참 그렇게 갔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주체농법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정경련에서 소위 대북경제협력 5대 원칙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당국 간의 대화가 진전되어야 한다. 남북 상호 간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 북한이 주도하는 경제개발이 되어야 한다. 남북 산업 간 장점을 결합해야 한다. 동북아 경제권 주변국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무슨 세미나인가를 했습니다. 왜 정경련이 갑자기 이런 별 원칙 같지도 않는 원칙이라고 떠들고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청와대가 시켰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정경련이 오바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시키지 않으면 정경련이 이런 하나마나 한 얘기 5대 원칙이라고 돼 있는데 남북 간 대화가 진전돼야 돼. 남북 당국 간 상호 이익이 돼야 된다. 북한의 개발은 북한이 주도하는 경제개발이어야 한다. 남북 산업 간의 장점을 결합하자. 무슨 장점을 결합할 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북아 경제권 주변국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하나마나 한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서 아주 통일 바람잡기가 굉장합니다. 중앙일보에는 그 중앙일보 미디어그룹 회장이 직접 명망 있는 인사들 한 20-30명 되었나요? 를 인솔해서 두만강 접경지역을 쭉 갔다 왔습니다. 장사이기 노래를 부르고 기문이 아주 감동적인 글을 쓰고 감성파리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다 돌고 돈 코스를 똑같이 가면서 바람만 잡았습니다. 최근 수일 동안 조선일보는 아주 통일 기금 모은다고 아주 굉장합니다. 지면을 크게 잡고 오늘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내일은 저런 사람 이런 사람이 순서에 따라서 통일기금을 내고 바람을 잡고 있어요. 그냥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뭔가 사인이 있거나 요구가 있었거나 또는 그런 흐름으로 가겠다고 하는 협조가 필요했거나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흐름이 아주 좋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으로서는 남북관계에서 뭔가 돌파구를 열어야 되겠다고 하는 또는 대통령의 참모들로서는 뭔가 돌파구를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또는 지금도 어디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북경 어디에서 대한민국의 당사자들과 또는 측근들과 북한의 김정은의 측근 누구인지는 모르겠을 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딜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번에도 이명박 정부의 요구했듯이 또 돈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든 뭔가를 해야 된다. 낮은 선봉이 어떻다. 돈을 기금을 만들어서 도와주자. 이희호 여사도 또 간대죠 아마. 저는 이런 흐름들이 뭔가 낌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위험한 움직일 수도 있다. 또 북한의 퍼주기가 시작될 수도 있다 하는 징조로 읽힙니다. 북한이 핵 문제가 꼬여 있고
북한은 놀랍게도 지금 중세적 국가가 되어 있죠. 북한은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중국이 아직까지 북한을 한국에 양도할 뜻이 있는지도 불명료합니다. 아직까지 동북아 질서가 대한민국이 그 질서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정도의 국론 통일도 되어 있지 않고 지적인 역량이나 경제력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퍼주기는 제가 작년 12월 17일자에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그때 칼럼 제목은 북한 경제 그나마 좋아진 까닭은입니다. 북한 경제가 김정은 등장 3년이 지나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지금 봄가뭄이 여러 가지 굉장합니다만 북한에서 아사지경이다, 굶주린다 이런 얘기 없어졌습니다. 지금 비교적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평양 활기있게 돌아가고 있고 청진 부근, 평양 평성시장 부근을 중심으로 꽤 아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가 지난 3년 동안 잘 돌아간 것은 왜일까요? 김정은이가 잘해서?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엉망이기 때문에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김정은이 들어서자마자 경제가 완전히 파산났기 때문에 국가 배급제를 없앴습니다. 국가 배급제를 없앴습니다. 이제는 각자 도생입니다. 북한의 근로자들은 출근하면 회사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출근해서 출근 도장에 사인해놓고 도장 찍고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하루 종일 자기가 뭔가를 먹고 살 궁리, 말하자면 사적 경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북한의 공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다 가서 자급 소장한테 도장 맞고 출근했다고. 자기는 나와서 자기가 먹고 살 궁리를 하는 겁니다. 왜? 국가 배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 적응이 된 거예요. 엊그제 우리 국정원에서 국회 보고한 것만 보더라도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것의 80%는 장마당 경제라는 겁니다. 국가 배급이 아닌 장마당 경제다. 북한이 그래서 지금 북한 경제가 그나마 돌아가고 있다. 제가 그 얘기를 가지고 쓴 겁니다. 앞에 쭉 글이 있고요. 북한 관련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에는 굶는 사람도 줄였다. 국가의 전력 공급이 끊기다 보니 전체 주택의 약 40%에서 햇빛판이라고 불리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는 이야기는 믿기도 쉽지 않다. 평면 TV도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 올해는 날씨까지 좋아 식량 걱정을 한시름 놓았다는 것 역시 반가운 뉴스다. 통일부 자료 역시 북한 경제가 회복 중이라고 설명하고, 통일부에 따르면 국가 배급이 아닌 자력으로 생활을 일궈가는 주민의 비율이 80%. 이들은 생활 소요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장마당에서 조달한다. 누구나 직장에 나가지만 출근 도장을 찍고는 바로 직장을 나와 자신만의 사적 경제활동에 매진한다는 스케치들은 옛 소련의 마지막 날들을 떠올리는 풍경하다. 그런데 대체 무엇이 북한 경제를 개선시키고 있다는 것인가? 날씨가 좋아서? 그것만은 아니다. 날씨는 고난의 행군 당시에도 마냥 나쁘지는 않았다. 쌀 작황이 좋아졌다. 그러나 작황보다는 개인 간의 쌀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쌀은 국가 상정과 장마당이 경쟁하고 있고 쌀 품질별로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 가격의 심화 과정을 보여줍니다. 외부의 경제 원조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엄중한 오이사 제재 조치만 해도 벌써 5년째다. 지금 6년째죠. 오이사 조치는 2010년 3월 26일에 일어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제재로부터 시작됩니다. 방북을 불허하고 교육이 중단되며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대북 지원을 보류하며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이 차단이 되었다. 그런데도 북한 경제는 좋아지고 있고 굶주리는 주민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3년간 날로 좋아지는 중이다.
한국은행 분석으로는 2010년의 마이너스 성장은 2011년 0.8%의 미약한 경제 성장률로, 그리고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는 1.3%로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4 내지 5%의 성장을 예상한다. 이 올해라면 작년입니다. 귀를 씻고 들어둘 일이다. 그 과정을 길게 설명할 필요 없다. 한마디로 북한 당국의 마비 상태가 역설적이게도 주민 생활을 호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미 2002년에 경제적 자유를 일부나마 보장하는 7.1 조치가 있었고, 그 결과 주민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고 있고 그 길을 찾아냈다. 김정은 체제는 국가 배급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민 생활에 대한 통제력도 가질 수 없다. 아니, 2002년 7.1 조치 이후에 남한 당국의 퍼주기가 없었더라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더 일찍 개선되었을 것이다. 7.1 조치는 남한의 지원이 급증하면서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노무현 때입니다. 북한에서 7.1 조치를 해서 뭔가 중국식의 자력갱생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노무현 정권이 왕창 퍼준 겁니다. 그래서 7.1 조치가 없던 일로 돼버렸어요. 여러분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경제 원조를 통해 삶이 개선된 나라는 세계에 없다. 경제 원조의 효과를 분석한 대소토 등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0년간 청진의 수남시장은 상인수만 무려 4,000명까지 늘어났다. 북한입니다. 하루 이용객 10만 명이다. 남대문 시장 30만 명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큰 숫자의 방문객이고 상인들이 4,000명. 물론 매대마다 세금도 낸다. 10만 이용객 대부분은 2차 달리기꾼이다. 그들은 물건을 들고 지방으로 달리고 있는 것. 이 놀라운 시장은 그러나 불시에 문을 닫는다. 언제 문을 닫느냐? 국가 배급이 개시되면 그때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일제히 문을 닫게 됩니다. 남한에서 지원 물품이 올라올 때마다 그런 현상은 되풀이됩니다. 함부로 돌멩이를 던지지 마시라. 북한 장마당이 그 돌멩이에 맞아서 죽고, 한국에서 잘못 원조하면 그것 때문에 그나마 생기던 장마당이 사라지고, 그나마 먹고 살던 북한 주민들 상점들이 일제히 문을 닫게 되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그나마의 조그만 장사할 자유는 다시 봉쇄되고, 국가가, 김정은이가 다시 북한 주민을 틀어지게 되는 현상이 올 것이다. 현상이 올 것이다. 함부로 통일을 감상적으로 노래하고 함부로 퍼주고 그러지 마라. 그게 오히려 북한 경제를 죽이고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을 다시 틀어지게 해준다. 왜 그 짓을 또 하고 있느냐? 지금 벌써 북한 주민들의 자력갱생률이 80%다. 그 80%만큼은 김정은이의 주먹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거기까지 만들어 놨는데 지금 여기서 또 퍼줘가지고 김정은이 또 살려주고 또 그거 다 붕괴시키고 또 그 어리석은 짓을 할 거냐? 또 그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 할 거냐? 목전에 와 있는데, 목전에 와 있어. 북한 경제 시스템도 이제 변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지경에 왔는데 그걸 또 못 변하도록 여기서 또 물건이 올라간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혹시나 정규제 뉴스를 보시면 굳은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서 지금도 쏘삭대는 소위 평화론자, 그 가짜 평화론자들입니다. 무식한 평화론자들이 또 쏘삭될 겁니다. 정무라인에서 북한하고 그래도 뭘 좀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 올라갑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굳건한 지도력의 의지가 통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지도자가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이념에 철저해야 됩니다. 그래야 북한 주민들에게도 체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걸 다시 여기서 또 뭔가를 퍼주어서 퍼주는 만큼 김일성의 장악력을 높이고 나눠주니까요. 나눠주니까. 그게 엎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들을 좀 번쩍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7월 15일 김근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